자, 이번 시간에는 모스펫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전 시간까지 저희가 모스 커패시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P형 기판의 N모스 커패시터 여기 있고요. 그리고 N형 기판의 P모스 커패시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었죠. 자, 이 모스 커패시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게 되면 모스펫이라는 요 트랜지스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스펫은 모스 구조의 FET, 펫,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이제 약자로 이제 보통 이제 모스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필드 이펙트, 전개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전개 효과는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냐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반도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전극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극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있죠? 뭔가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캐리어가 될 수 있는, 캐리어를 생성할 수 있는 불순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캐리어로 만드는 게 P타입 불순물을 넣어주는 거고요. 3족. 그리고 전자를 캐리어로 쓴다고 그러면 N타입의 5족. 이런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전압을 걸어서 전극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전극과는 이제 반대가 되는 캐리어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다. 그럼 당연히 캐리어는 뭐가 이제 많이 모이죠? 당연히 전자가 이제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준다. 그럼 당연히 전공이 이제 모여들어서 이렇게 전압에 따른 전극의 이제 전기장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돼서 그 효과로 트랜지스터가 이제 동작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보통 저희가 모스펫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역할은 신호를 증폭을 하거나 아니면 스위칭을 하기 위한 능동소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극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크게 이제 세 개의 전극이 있습니다. 소스하고 드레인이라는 전극과 또 여기에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 이전 시간에 이제 모스 커패시터에서 말씀드렸던 그 게이트 전극 이렇게 세 개의 전극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패시터가 이제 두 개의 종류로 존재하듯이 당연히 모스펫도 N형과 P형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모스펫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전극이 이제 여기 N형으로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당연히 기판은 P형 기판.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P형 기판에 N모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요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태까지 이제 세로 그림에서 이제 관점에서 봤는데 이건 약간 3차원에서 본 건데, 자, 맨 위에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된 여기가 모스. 죄송합니다. 이 전체가 이제 모스고요. 맨 위에가 메탈 게이트가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속 대신에 일함수라든가 이제 밴드갭의 차이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실리콘 계열의 이제 폴리실리콘 요걸 이제 많이 쓴다고 했었죠. 아무튼 도체. 그리고 중간에 실리콘은 이제 산화물인 옥사이드 형태. 옥사이드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세미컨덕터.
그래서 기판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요 옆으로 봤을 때 이제 모스 구조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모스 커패시터로 동작하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게이트에다가 이제 전압을 이제 걸어주게 되죠. 자 전압을 이제 걸어주게 되면 지금 이거는 이제 엠모스니까, 엠모스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전압을 어떤 전압을 걸어준다고 그랬죠?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줍니다. 플러스 전압. 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당연히 옥사이드는 분극이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그럼 요 밑에는 공피층을 단계를 지나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떤 캐리어가 모이게 되죠? P형 기판이지만 소수 캐리어가 뭐다? N타입의 전자다.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에 완전히 없는 거기에서 소수 캐리어를 박박 긁어 모아 가지고 전자의 채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P타입에서 N형의 이런 채널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다리가 만들어진 거죠, 다리. 그럼 이 다리를 통해서 뭐가 된다? 양쪽의 전극이 N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래서 게이트에 걸려진 이런 전압, 전극에 따라서 전기의 효과가 나타나서 실제로 채널이 형성되는 이런 트랜지스터를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전극하고 이제 채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N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스펫을 갖다가 이제 N형 모스펫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 나타난 이 모스펫은 N형 모스펫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전극이 P형으로 바뀐다. 이게 P형으로 바뀌고, 그러면 위에 있는 전압은 어떻게 걸어주죠? 위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고요. 그러면은 이 기판 자체는 N형 기판. N형 기판에 P형 전극이 되고, 이 P형 전극을 이어주는 P형 채널. N형 기판의 이제 다수 캐리어는 당연히 전자일 테니까 소수 캐리어, 공피층을 지나가지고 없는 캐리어를 빡빡 긁어 모은 소수 캐리어는 뭐다? 당연히 P형과 맞는 전공. 그죠? 그래서 P형 전극을 통해서 전공이 이동을 하게 되면, 채널을 이동을 하게 되면, N형 모스펫에서는 여기가 이제 건너가는 다리가 전자로 만들어진 다리지만, P형 모스펫에서는 그 만들어지는 다리가 P형 전공이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다리의 이름을 따서 N형 다리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P형 다리가 만들어지느냐, 브릿지, 채널, 다리, 건너가는 다리,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N형 모스펫, P형 모스펫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명칭만 보더라도 몇 가지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N형 모스펫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면은 바탕이 되는 기판은 뭐다? 반대죠. 움직이는 게 이제 N형이니까. 그래서 P형 기판. P형은요, N형 기판. 자, N형의 소수 캐리어를 움직이려고 하면 게이트 전압은 어떤 전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N형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전자니까. 그래서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플러스 전압. 그러면 P형 기판은, 아니 P형 모스펫은 P형 전공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당연히 게이트에다가는 마이너스 전압을 이제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원리에 대해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전개 효과에 따라서 전자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 전자는
소수지 다수가 전공인 상태에서 전자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동작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N형 모스펫과 P형 모스펫을 이제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기호상으로는 N모스, P모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P모스는 이제 전공,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 전공을 나타내는 이제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꼭 전공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를 하시기 이제 편하게. 그래서 똑같이 MOS 모스 구조, MOS 구조인데 P모스는 전극이 P형이다. 그럼 만들어지는 채널도 당연히 P형 채널. 자, N모스는 전극이 N형이다. 그럼 만들어지는 채널도 N형이 건너가야 되니까 만드는 채널도 N형이다. 그래서 N형은 뭐다? 캐리어가 전자. P형은 캐리어가 전공. 근데 이런 전자나 전공의 채널은 소수 캐리어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다수 캐리어는 여기는 전공. 여기에 다수 캐리어는 전자. 그러면 전공이 다수 캐리어면은 당연히 기판은 P형 기판. 그리고 전자가 이제 다수 캐리어면 N형 기판. 이런 식으로 각각 반대의 극성이 모여서 모스펫을 구성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 때는 이제 전압이 여기 다음 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플러스 전압일 때는 전자가 모이면서 N타입의 채널이 만들어진다.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면 전공이 모이면서 P타입의 채널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소스의 극성은 채널과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소스와 드레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N타입의 전극이고 P타입 같은 경우는 P타입의 이제 전극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모스펫의 이제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대의 발전을 이제 거듭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소스, 저 건너편 이쪽이 이제 드레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여기 채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바닥에 깔려 있어 갖고 이게 이제 단면적으로 이렇게 좀 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압은 갈수록 저전압으로 이제 동작을 해야 되고 각종 이제 미세하게 패턴이 이제 줄어들면서 요 간격도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간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 채널을 통제하는 힘이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호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호스. 자, 우리가 이제 물을 뿌리는 이제 호스가 있어요. 근데 이 호스를 우리가 그냥 발로만 이렇게 꾹 누른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물이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통과를 할 때 발로 밟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발로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찌그러지겠죠. 그래도 이제 물은 이제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호스의 물을 조금 더 강하게 제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고무줄이나 이런 걸로 이제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조르는 것처럼 호스를 이제 조르게 되면 여기 지나가는 물줄기를 훨씬 더 강하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초록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채널에 해당을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이 채널인데 이걸 입체적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세대의 펫은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소스가 되고요. 이 건너편 여기가 이제 드레인, 이제 게이트가 되죠. 그래서 요 영역만 우리가 이제 컨트롤 했었는데 이게 1세대고요. 근데 2세대는 이거를
3차원으로 이렇게 높이 세웠습니다. 근데 요 세운 모양 자체가 여기가 이제 소스가 되고 저기에 드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이제 채널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모습이 뭐를 닮았죠? 예, 이게 이제 상어의 지느러미 이걸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지느러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영어로 이제 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어 지느러미를 닮은 모양이다 그래갖고 이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모스펫을 핀펫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근데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최첨단 공정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일단 여기에서는 면이 한 면이잖아요. 여기로 오면서 세 면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시켜갖고 4면. 그래서 이쪽이 소스가 되고 건너편이 이제 드레인 이렇게 이제 채널을 따라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데 여기로 이제 흐르게 되면 채널이 네 사방에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사방에 전부 다 채널이 생긴다고 해서 게이트가 전부 다 감싼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보통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한마디로 이 게이트 전극이 이 채널을 전부 다 감싸는 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줄여서 보통 이제 GAA 모스펫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고요. 요 모양 자체가 이제 또 약간은 이제 면을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삼성에서는 이제 따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저거를 넓게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면의 형태로 또 발전을 시킨 게 삼성의 GAA 모스펫을 이제 더 발전시킨 그런 모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